안녕하세요. 정금TV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형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반성문과 같은 것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자 하신다면 반성문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전체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문을 써야 하므로 신중하게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제출 전에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변명이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반성문과 관련하여 의뢰가 들어와 검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반성문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성문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구구절절하게 이 부분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쓰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물론 간단하게 그 범죄 혐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문맥상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마치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을 하듯 구구절절하게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진정성을 담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쓸 때 변명이나 억울한 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공감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나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처분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거나 또는 자신이 주 양육자로 자신이 아니면 어린 자녀를 양육할 보조 양육자가 없다는 점 등 형사처분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보다는 이런 범죄 행위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면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금주 클리닉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 금주를 도와달라고 했고 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반성문을 얼마나 길게 써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너무 긴 반성문을 세심하게 모두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은 한두 장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나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고민과 상황에 맞는 법률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선임을 원하시면 경험과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든든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선임을 강요하지는 절대 안 하고요. 상담을 통해 법률 해석과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